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단신으로 시작해갖고 여러가지 주요 왜 이런 뉴스들이 나왔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여러분들 다들 오늘 가장 이슈가 오다리에 뚱뚱한 기우뚱 하면서 걸어 내려오는 윤석열이 오마이뉴스 TV에 포착이 됐죠. 관저를 무단 촬영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더욱더 웃긴 거는 고발한다고 했는데 더 촬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무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관저를 촬영한 게 아니라 범법자가 있나 없나를 감시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오마이뉴스나 JTBC나 MBC나 SBS 이런 공중파들이 관저의 비밀을 캘라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지금 법원에서 체포하라는 영장이 떨어진 범법자를 과연 그 사람이 있나 없나를 지금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예. 헛다리 짚었다. 그리고 뭐 이거 고발한다 그래갖고 언론사가 취재 안 하겠습니까? 더 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금을 들여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목금토 저희도 예약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망원렌즈 이만한 거랑 저희도 한다. 고발해라. 기꺼이 받아주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낮에 윤석열이가 도망갔다.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실에 어떤 제보가 들어와 갖고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 도망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썰이 나오니까 윤석열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기어 내려와 갖고 막 지시하는. 나 근데 솔직히 오늘 윤석열이 기어 내려오는 사진 보면서 누가 봐도 저건 윤석열이다라고 다들 느꼈겠지만 김정은인 줄 알았어. 김정은인 줄 알았어.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 보고 김정은인 줄 알았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더 쪽팔린 게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관저에서 없었다 그러면요 진짜 쪽팔린 거야. 왜 그러냐면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졌어.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 지명수배야. 지명수배야. 분명히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왜 해줬어? 저 새끼 출두하라니까 출두 안 해갖고 체포영장 잡아오라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최초로 지명수배될 뻔했어. 응? 지명수배되면 내가 현상금 걸라 그랬어. 현상금. 내가 윤석열 저거 만약에 이번에 가갖고 수색했는데 없으면 내가 현상금 걸 거야. 경호실 누구든지 윤석열 잡아오면 1,000,000원 걸 거야 내가. 형사금이 아니라 현상금. 이영순 자. 난 저 1,000,000원 걸 거야. 지명수배. 하여튼 이런 개망신이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2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돈봉투 관련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손 묻으면 다 작살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치계에서 손 묻으면 다 작살난다. 왜 하필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법부, 검찰, 그리고 경찰, 군 모두가 윤석열을 이제 버렸죠. 거기에 여태까지 윤석열 경호처 역할을 했던 검찰과 함께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 감사원이었거든. 감사원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감사원장도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은석이가 권한대행이에요. 조은석 권한대행이 우리가 계속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21g이라는 무허가 업체가 이거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후원했던 업체다라고 하면서 이거 감사를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뭉개썼는데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 검토를 해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도 이제 권한대행이 다시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 다시 들여다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끈 떨어지니까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됐습니다. 이제 허위 학력 의혹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 숙대에서 논문 표절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앞으로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철규가 어제죠. 이철규가 국수본부장을 찾아가고 윤 체포 책임질 수 있겠냐, 뭐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우정수 국가정보가 본부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협박을 한 겁니다. 협박을. 이런 인간도 체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어제죠. 어제 법사위가 난리가 났었죠. 그 이유가 정청래 의원이 핵사이다를 날렸습니다. 국힘당 걱정들 하지 말아라. 윤석열 사형 선고 받을 거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형 선고 아닌가요? 내란 수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잖아. 일단은 사형 선고 때리고 그 다음에 감형이 되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무기징역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일어났던 쌍특검법 오늘뿐만 아니라 뭐죠? 쌍특검법 그다음에 그랑 그 국회법 그다음에 그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합쳐서 8개가 지금 전부 거부가 됐는데 부결이 됐는데 딴 거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란 특검에만 집중하면 돼. 2표가 모자랐죠. 2표가 모자랐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내일 9일날 다시 재발의를 한다 그랬어요. 재발의를 하면 저는 통과시킬 거라고 100% 통과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오늘 올라갔던 쌍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법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법이었는데 이거는 제3자 추천으로 바꾸면 이건 통과돼요. 자네들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난동이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권난동이가 협의할 수 있다. 권난동이가 협의할 수 있다라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권난동이나 이런 애들은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과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얘네들은 정치인이거든요. 100% 제가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2년 전에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은 결국 검찰의 칼날에 의해서 윤석열은 작살나고 결국 윤석열은 국민의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네들이 그 뭐죠? 알리바바마와 40인의 도적대 새끼들 같이 44명이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체포 막는다라고 연병으로 떨었죠. 식상쇼를 했죠. 그때 공수처는 체포할 계획이 없었어요. 윤석열과 40인의 도적. 그쵸? 자네들 왜 저래요? 앞으로 있을 당내 경선 전당대회 모든 것들 나는 윤석열 탄핵 반대했었다. 이지랄 떨라 그래요. 정말 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윤석열은 진작 버렸습니다. 그쵸? 내년에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윤석열은 진작 탄핵되고 김건희 특검은 진작 통과됐어요. 저것들도 이제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배신자 소리 들기 싫어갖고 저렇게 각자 도생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번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사실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김건희 특검 통과 방법을 알려줄게요. 김건희 특검 사실 집중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우리가 정권 잡은 다음에 김건희 특검 하면 김건희는 윤석열만큼 못 나올 정도인데 김건희 특검도 이렇게 하면 돼요. 김건희 특검도 주가 조작이랑 김건희 특검에서 저걸 빼면 돼. 명태균 사건을 빼면 돼요. 국민의힘이 명태균 사건이 김건희 특검에 포함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번보다 한 표가 줄었어요. 그쵸?
잘 생각해보면 명태균 사건은 국힘당 의원들이 다수가 개입돼 있어요. 응? 딱 저거만 양평고속도로 이채양 명주만 가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김건희 특검은 이채양 명주로 가고 명태균 특검을 따로 하면 돼요. 나중에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가 개입했던 거는 나중에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탄핵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명태균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요번에 포함시킨 거는 민주당의 패착. 그래서 내일 발의하는 거는 내란 특검에 집중을 하고, 내란 특검에 집중을 할 때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서, 왜 제가 제3자 추천 방식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변협, 대법원장 추천 다 버렸습니다. 제일 열받는 게 지금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대법원이 더 열받아 있잖아. 판사들 체포하라 그랬잖아. 판사들 체포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어설픈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냐고. 그쵸? 여러분 생각해봐도 지금 헌법기관들은 윤석열 저거 가만 안 두겠다라고 지금 버리고 있고, 헌재, 대법원 다 그러고 있어서 지금 대법원자 제3자 추천 방식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내일 내란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면 쟤네들이 거부할 명분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채양 명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늘어나요. 어차피 모두가 알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 이제는 나라도 살자. 끝까지 나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 척하면서 얼마 전에 윤석열과 40인의 도적 그 사진 찍은 거는 영원히 한번 남겨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해법이다 말씀드리고, 내일 발의한다. 제3자 특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지금 딴 거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나중에 하는 게 더 잡을 수 있고, 민주당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특이한 게 민주당이 윤석열과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민주당이 윤석열과 윤상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거는 뭐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윤상현이나 이런 윤석열 비호 세력들은 결국은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나는 공천 개입 사건을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불소추권이 없잖아요. 미리 다 대선 대비용이에요. 대선 대비용.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결국은 명태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명태균 특검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명태균 특검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놓고 쟤네들 처리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근데 특검이 좀 부결된 거는 참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자꾸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이 나중에 출범을 했어도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 사건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실 오늘 특검이 좀 통과가 돼서 나머지 기소를 이제 특검에서 좀 해야 되는데, 먼저 기소가 돼버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죄를 묻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지호와 김봉식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조지호 김봉식이는 계엄령 3시간 전에, 이 계엄령 3시간 전에 안가에서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과 작전을 짰죠. 이 자리를 주선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박종준입니다. 지금의 박종준. 지금의 경호처장 박정준이가 이 안가 계엄령 3시간 전, 즉 7시에 모임을 박종준이가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확한 혐의는 뭐냐?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진입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체포조를 방첩대에게 협조해주라는 명목이에요. 그걸로 구속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석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수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공수처 너무 실망 많이 했죠. 공수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공수처법이 누더기였어요. 저희가 2020년 공수처법을 2019년 12월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어요. 민주당이 123석밖에 없었고, 그때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됐었냐면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공수처법이 누더기가 되고 이렇게 힘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건 권은희 아니에요. 이게 권은희 아니에요. 123석이었어요. 찾아봐요. 그때 권은희 안으로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공수처가 그 당시에 그 제대로 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하 뭐 공수처의 인원도 원래는 200명으로 하려다가 인원을 40명으로 축소를 하고 그 당시에 이게 누더기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석의 힘이 얼마나,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체포 못하겠다. 사실 만세를 불렀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윤석열 체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만세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경찰이 거부를 했는지 아세요? 체포 너네가 해라라고 줬는데 경찰이 싫어했죠. 경찰이 왜 그러냐면 경찰의 오랜 수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찰의 오랜 수건은 검찰의 지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어요. 즉 평등한 관계로서 권력 기관들의 그 요구가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멍청하게 우리가 지휘할게, 니네가 체포만 해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는 경찰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경찰의 수건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이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 물론 영장 청구는 경찰이 하지만 영장 청구를 검찰에다가 하면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다가 그 영장 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다 신청을 해갖고 영장 신청은 검찰, 청구는 경찰.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바뀐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지휘는 우리가 할게, 체포만 해줘 그랬더니 경찰이 이 새끼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다, 영린을 건드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수처가 폐지가 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수처를 더 강화해야 돼요. 그렇죠. 공수처장이나 저런 새끼들이 잘못된 거지,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응? 공수처가 더 강화돼야지 검사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일 안 하는 공수처장을 뽑아놓으니까 공수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공수처의 권한은 언제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말기 때. 뭐든지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되면 집권 말기 때.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공수처가 활기치는 꼴은 못 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는 거, 우리 대통령 집권 말기 때. 절대 우리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어. 공수처를 너무 강화해놨어. 이 새끼들이 허구한 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오라 가라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권한을 더 주고 인원도 충당을 시켜줘야지. 언제? 집권 7년 차 때. 집권 7년 차 때. 그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하나 짚어드릴게요. 뭘 짚어드릴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검찰 특수본이 지금 뭐 계엄사령관,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뭐 지금 뭐죠? 방첩사령관 다 구속 기소했잖아. 근데 죄명이 이상해. 우리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예요. 그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뭘로 하냐면요. 군사 반란죄로 해야 돼요. 군사 반란죄. 여러분들 이게 왜 계엄법 위반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군 지휘 체계는 합참 육군 참모총장, 해군 사령총장, 공군 참모총장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게 합참. 그렇죠? 근데 이 새끼들은 합참을 건너뛰고 원래 계엄사령관은 무조건 합참 의장이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가 합참 의장을 패싱시킨 거 아니에요. 충암고 라인이나 이쪽으로 하려고. 그 자체만으로도 계엄법 위반입니다. 군사 반란죄는 사형이거든, 군법에서. 응? 이거는 특검이 발효되면 죄를 추가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엄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군 조직 체계를 무너뜨렸어요. 왜 윤석열은 합참을 배제시켰냐? 여러분들 계엄법에 따라서 합참이 만약에 모든 지휘 권한을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게 되면요, 군대의 이동이나 모든 것들은 합참 의장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합참 의장은 누구랑 상의를 하냐?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랑 합참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합참을 건너뛴 거예요. 미국을 패싱시키기 위해서 합참을 건너뛰고 바로 육군 참모총장에다가 시킨 거거든요. 왜 그러면 군대 이동은 아무리 우리나라 합참의 권한이 있어도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연합사령관과 상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당연히 만약에 합참 의장에게 계엄사령관은 권한을 줬다 그러면 합참 의장은 절대 군대 이동을 승인하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 반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뭐이라고 해도 군 지휘 체계를 따르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는 합참의 명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올바른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걸로 지금 검찰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를 했지만 이거는 반드시 특검이 발의되면 군사 반란죄, 얘네들은 군인들이잖아요. 군사 반란죄로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되게 의심했죠. 야, 외교와 안보는 김태호가 실세인데 왜 김태호가 보이지 않냐 라고 했는데 블링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랑 김태호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여러 가지 다 얘기를 들었는데, 주한미 대사가 계엄 당일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가안보실 다 전화를 했대요. 다 쌩깠대요. 언제 통화가 됐냐? 그 다음날 김태호만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갖고 김태호만 전화를 받길래 김태호랑 통화를 했더니 내란은 불가피했다. 내란을 옹호를 하더래요. 그래서 필립 골드 주한미 대사가 경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일렀냐? 정동영 의원한테. 다 들어와 이 새끼들아. 응? 정동영 의원한테 다 얘기했대요. 미친놈이죠. 이것도 다 잡아넣어야 돼요. 김태호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지금 윤석열이요, 계속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응할 것이다. 왜 서부지검이냐?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면 영장 청구에 응할 것이고, 영장 청구라는 거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자기가 실질 심사에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다 구랍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더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체포영장이 더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체포영장은요 48시간밖에 못 잡아놔요. 응? 체포영장은 48시간 안에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더 강도가 낮은 건데 이것도 거부하는 새끼인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이 새끼가 나갈까요? 이거 왜 그러냐? 구속영장도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불구속 재판받으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불구속 재판받으려는 꼼수예요. 시간 끌어서. 왜 그러냐면 현직 대통령 체포됐다 그러면 개망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받으려는 꼼수예요. 그리고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근데 그렇게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사전 구속영장을 쳐도 오히려 경호처가 더 막을 명분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다가 혹시 구속영장이 들어오면요 나 이 영장 인정 못해 우리 동네로 해줘 이렇게 바꾸세요. 아주 나쁜 선례. 언제부터 씨발 대한민국 국민이 집업 가려가면서 영장 청구하라고 하냐? 얘 뭐야? 헌법 위에 있어? 일반 사람들은 경찰서 출석 요구 몇 번만 안 해도 체포하러 오면 벌벌 떨고거나 자진 출석을 하는데 윤석열이는 지가 골라서 영장 청구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수사도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달했나? 수사도 내가 골라서 받고 영장 청구는 저쪽에 하시고요. 체포는 응할 수 없습니다. 돈 많으면 무슨 사설 경호원 한 3,000명 사갖고 우리 집 골목부터 다 막아놓으면 못 잡아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돈 많은 새끼들은 이재용 같은 애들 만약에 잡아러 갈라 그러면 삼성 본사 앞에다가 대한민국 경호업체 다 사갖고 다 깔아놓으면 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응? 윤석열 말하는 게 더 웃겨요. 수사 그동안 충분히 했으면 그냥 기소하라. 그렇게는 못하지. 불구속 재판 노리는 거다. 여러분들 이거 불구속 재판 노리는 것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하면서 시간 끌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국힘당의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검찰 출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메신저 공격하기예요. 박근혜 그 당시에 탄핵 때도 헌법재판과 이정미 재판관 공격당하는 거 봤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그 당시에 주심 재판이 이정미 재판관이었는데 이정미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하면서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한 명씩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여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이다 아무리 개소리를 막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딱 한마디 했어요. 12상 비상계엄 선포의 유연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다. 말 다 한 겁니다. 그냥 계엄이 위헌이 있었냐 없었냐 우리는 요거만 보겠다. 탄핵이죠. 이미 국민적 탄핵은 끝났고 이제 사법적 탄핵만 남기고 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2.3 계엄령은요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국회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되고 사실 여러분들 총선에서 짐은 여소야대가 되는 순간 당연히 삼권 분립의 국가면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사실상 협상과 제안을 하고 그게 정치적이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걸 이게 무슨 짓을 했죠? 계엄령으로 풀라고 한 거죠. 그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계엄령으로 풀라다가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꾸몄는데 저는 요번에 친위 쿠데타가 왜 중대한 심각한 범죄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87년도에 어떤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우리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민주 헌정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히는 과정이었죠. 어느 정도 우리는 완성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은요 최초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공격한 인간입니다.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최초로 민주주의의 헌법을 공격한 자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근혜는 여러분들 보면 그냥 부패 스캔들이었죠. 최순실이나 어떤 그런 부패 스캔들이었지만, 윤석열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공격한 가장 악질적인 범죄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쉽게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야,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저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국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죠? 국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계엄 해제권이 있죠.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박종철 열사,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의 희생자들, 그 민주화 항쟁의 희생자들이 결국은 87 6월 항쟁을 일으켰고,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만들어놨던 87 헌법이죠. 그 헌법에 계엄 해제 요구권들이 국회에 있는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는, 죽은 자들에 의해서, 죽은 우리 순국 열사들에 의해서 우리 민주 시민이었던 이한열과 그리고 박종철, 그 전에 우리 5.18 희생 순국 영령들 때문에 결국은 계엄을 막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계엄을 선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놓으면 돼요. 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제일 좋죠. 그쵸? 우리가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해제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계엄 선포 전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다시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막는 것까지는 해놨지만, 야당의 동의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엄 선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제2의 윤석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제가 왜 이런 글들을 갖고 왔냐면,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8월 달부터 윤석열 너 계엄할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 경계를 했죠. 응? 윤석열 너 계엄할라 그러지, 계엄할라 그러지. 그랬는데 우리가 그 계엄을 막을 장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이가 계엄할 것이라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법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엄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미친 국민의힘도 계엄을 찬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국회에서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갑자기 계엄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왔어. 그런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온 계엄을 국회 방송에서 중계를 한다 그럴 때 국힘당도 사실 지금이야 윤석열을 비호하지만 계엄을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응?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엄령은 앞으로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최상무기가 여러분들
사실상 윤석열 편에 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대통령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하면서 경찰과 군에다가 요청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지금 오늘도 원론만 얘기했어요.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없어야 라는 얘기는 경호처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최상목이는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잽싸게 체포해야 돼요. 얘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이가 계속 경제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대 경제 리스크는 윤석열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 리스크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다 아는 사실인데 혼자만 모르는 척해요. 지금 윤석열과 44인의 도적들, 얘네들도 좀 있으면 배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2차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죠. 발부받았는데 지금 기한도 지금 깜깜이에요. 기한을 알려주니까 저것들이 며칠만 버티면 된다라고 하니까 저것들이 버티고 있는데, 기한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사실 처음에 공개를 안 했는데 누구냐면 신한미 부장판사예요. 신한미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저것들이 처음에 영장을 발부했던 누구였죠? 이순진? 뭐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성향을 갖고 공격을 했죠. 이 신한미 부장판사는요, 이분은 가사 전문 부장판사여서 어떤 우리법연구 이순정 뭐 이런 거에 전혀 없습니다. 이순영 부장판사는 뭐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면서 이분을 공격을 했는데, 가사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영장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1, 2차 영장과 똑같게 형사소송법, 즉 110조와 111조, 지금 경호처가 주장하고 있는 구사상 비밀지역,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지역, 요거는 유효하다, 상관없다. 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범법자를 체포하는 거니까 수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사상 비밀과는 상관없다라는 게 유효한 상태에서 사람만 바뀌어갖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공수처가 여러분들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신중하죠. 원래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바로 체포에 들어가던가, 근데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게 없대요. 이따가 장인수 기자 모시고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경찰 취재한 장인수 기자가 어떤 식으로 경찰이 체포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신중하게 지금 공수처가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첫째,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것인가, 두 번째, 형사 기동대를 투입할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키면 어떤 장비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근데 첫째, 경찰 특공대가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헬기가 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찍어 드릴게요. 이번 윤석열 체포는요, 낮에 이루어집니다. 오전부터 오후. 왜 그러냐? 밤에는 헬기가 못 떠요. 헬기가 투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헬기는 밤에 뜨지 못하기 때문에 헬기가 밤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밝을 때 체포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왜 그러면 공수처가 신중하게 하냐? 공수처가 지금 계속 경호처장을 3차 소환을 출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경호처장을 체포영장을 동시에 신청해갖고 발부받은 다음에 경호처장을 그 앞에서 먼저 체포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 특공대가 투입하냐 안 하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호처장이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면
공수처가 벌써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제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원에다가 윤석열 체포영장과 경호처장 체포영장을 동시에 받아내면 경호처장을 대가리를 잡아버리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D-Day는 내일 오전에서 내일 모레 지금 장기전을 대비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혈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는 뭐 나중에 투입한다라는 소리도 있고 처음에 형사 기동대 있죠. 광역수사대 마동석 근데 지금 이따가 장영수 기자랑 좀 얘기하지만 제가 취재한 거에 의하면 5,000명에서 10,000명을 동원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인원으로 제압해버리겠다. 5,000명에서 10,000명 5,000에서 10,000명이 들어가면 꽉 차. 거의 경찰 집회야 집회. 그래서 밀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2박 3일 생각한다 그러고 저희도 목금토 저희도 온라이트 대기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잠시 후에 장인수 기자 모시고 경찰 특공대 한 방에 경호처 뚫고 체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경찰은 명령만 내려라 잡아오겠다. 광역수사대들이 뭘 자르는지 아시죠? 조폭 때려잡던 새끼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폭 때려잡던 광역수사대에서 체포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